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스트하우스 체크인 하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몇 개월 만이죠? 업로드한 지 한 4개월 된 것 같아요. 네, 요즘 동물 유튜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찍은 건 아닌데 아기가 방학을 했어요. 러시아 여름방학이 3개월이다 보니까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서 같이 놀고 있습니다. 같이 놀기만 하고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자료는 되게 많이 찍어놨는데 편집을 못했죠. 그러는 동안에 봄에서 갑자기 여름이 사라지고 가을의 문턱이 왔습니다. 저희를 기다려주셨던 분이 계실까요? 우리 말고 고양이를 기다리시는 분들 많고. 찍기는 되게 많이 찍었어요. 진짜 여기 다닐 곳이 많아가지고 뭐라도 좀 꾸준히 쇼폼에 일기 쓰듯이 유지를 어떻게든 했더니 되게 롱폼보다 반응이 왜 좋지? 구독자가 154명 정도에서 지금 600명이 넘었. 네, 뭐 시청 시간도 엄청 많고. 사람들은 고양이를 더 러시아 좋아하는 정보. 것 같아요. 그래도 정보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 바뀌었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 또 많아졌어요. 우리도 제재는 이미 다 정리했고 대체하는 브랜드 많이 들어왔고 이름 바꿔서 정보 그대로 하고 있고 뭐 달라진 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원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아무튼 저희 일상이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계약했죠. 네, 오늘 러시아 학교 대부분 오늘 개학을 한 9월 1일입니다. 개학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다시 롱폼으로 그래서 뭘로 다시 시작할까 했는데 오늘 개학했으니까 러시아 교육 학교 관련해서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또 여기 주재원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오래 계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보통 뭐 주재원분 오시면 3년 생각하고 왔다가 1년 연장해서 4년 계시다가 갑자기 6년 계시다가 10년 하면서 자기 사업으로 또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정대로 안 되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애들 교육을 여기서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국제에서야 부랴부랴 정보 같은 거 알아보려면은 되게 낯설고 잘 모르겠고 그런 용어 같은 것도 차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학기 이것도 완전 다르니까 한국은 3월 학기 시작하잖아요. 방학 한 달 반 정도 있고 겨울방학인데 러시아는 겨울방학이 없죠. 네, 겨울방학 없죠. 짧게 시작. 그건 황금 연휴, 신정 연휴. 그러다 보니까 9월 학기로 시작하잖아요. 가을 학기. 학생 연도는 같은데 달수에 따라서 그 다음 입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학교 관련, 교육 관련 정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러시아도 어린이집, 유치원, 예비학부, 그 다음에 초등학교라기보다는 시골라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쭉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일단 큰 맥락으로 보면 이렇게 있는데 한국하고 차이가 있다면 러시아 공식 사이트에 나온 대로 일단 읽어드릴게요. 어린이집은 일단 어린이집. 야슬리사드라고 부르고 세무 뭐 한 2달부터 2달? 6개월? 뭐 그때부터 보내가지고 한 6, 7살까지 계속 다녀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까지. 근데 이제 그게 어린이집 야슬리사드라고 4살까지 봐주는 데가 있고 7살까지 쭉 한국도 그래. 보육원이 있고 유치원 가정이 있듯이 여기도 약간 있어요. 근데 다 해주는 데도 있고 얘는 유치원을 바꿔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골라 들어가는데요. 시골라는 한국말로 학교인데요. 한국은 초등학교 과정이 1학년부터 6학년 해가 졸업을 하잖아요. 중학교 배정받아서 가고 아니면 시험 봐서 가고 다시 1학년부터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근데 여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하고 졸업을 해요. 졸업하고 그 학교에서 계속 다녀도 되고 아니면 전공 찾아서 자기 맞는 학교로 옮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특수 목적이 있다면 그 전문 학교로 간다든지 그래서 5학년 다시 시작해요. 1학년 이렇게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5학년부터 9학년 여기가 중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과정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갈리죠. 네, 10학년, 11학년인데 중등교육이 10학년부터 11학년인데 중등교육도 이제 학업을 위한 중등교육에서 10학년, 11학년이 있고 직업을 위한 중등교육이 따로 있어요. 고등교육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공부 쪽보다는 자기가 뭔가 잘해. 뭐 잘 고친다든지 컴퓨터 쪽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뭐 이런 미용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 한국으로 치면 약간 직업학교 쪽으로 직업반 개념인데 기능 좀 그쪽으로 빠지는 아이들 굳이 대학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뭐 다른 데가 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해서 전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러시아 느끼기에 정말 직업에 귀천이 없는다는 거 같아요. 다 맞아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적으로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으로 몰린다 이런 게 없어.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판검사 되고 싶어서 뭐 법대 몰리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여기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조금 취업률 높은 거는 IT 쪽?
근데 이제 고등교육기관에서 나뉘는 게 첫 단계가 대학 졸업, 두 번째가 이제 석사, 세 번째는 뭐 연구원, 완전 전문 근데 그쪽으로, 박사 뭐. 3단계에 따른 연봉 차이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아, 여기는 또 물론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한국은 대학원 나온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 맞아. 그렇다고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연봉 많이 쳐주진 않아. 여기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한 거에서부터 그 연봉 스타트 라인이 달라요. 그래도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업의 기초는 없고 각자 자기의 적성에 맞는 걸로 하면은 러시아에서는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것 같아요. 다음. 아, 너무 좀 심오했어, 첫 판부터. 우리 애는 어떻게 키웠죠? 일단은 그 스닐스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스닐스가 뭐죠? 거의 스닐스의 약자는 제가 따로 여기 답을 써놓을게요. 그거 약자인데 스닐스라고 이게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별 필요성 못 느꼈어.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어. 근데 점점 살다 보니까 근데 뭐 여기 이런 거 좀 알게 되는 거 점점 이거 스닐스라는 거를 가입 카드를 받으면 여기서 무료 교육 나라에서 실시하는 거를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등록하면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동네마다 있어요. 근데 이 스닐스 카드를 받으면 그 동네마다 아니면 어떤 지역마다 프로그램 무료 프로그램인데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면 피아노 배울 수 있고 음악 여러 가지 플룻 뭐 이런 거 아니 태권도 뭐 이런 가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 하고 싶은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 찾아가면 돼요. 그 스니스 번호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등록이 가능해요. 저희 아이도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를 배웠잖아요. 그 스니스를 받아가지고 공짜로. 그래서 무조건 학교를 등록하고 싶어도 스닐스가 필요하고 네. 도서관에 가서 그 대여 카드를 만들고 싶어도 스닐스가 필요하고 모스크바 그 모스르에 아이를 등록하려도 스닐스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닐스는 아이를 여기서 뭔가 잠깐을 계셔도 일단 만들어신 게 되게 유리해요. 그리고 이거 만드는 게 한국으로 치면 주민센터 같은 거 있거든요. 옛날 말로 동사무소? 그런. 여기도 거기 가서 신청하시면 돼. 네, 그리고 요즘은 카드로 안 나오고 그냥 번호를 줘요. 문서에 번호를 줘서 잘 됩니다. 근데 스닐스 만들 때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외국인 이름이니까 러시아식으로 바꾸니까 철자가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알파벳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모스르라는 게 나왔는데 모스르는 mo스.ru라고 모스크바 통합 사이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모스크바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교육, 무슨 교통, 아니면 벌금. 아무튼 모스크바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은 뭐가 궁금해. 그럼 모스르로 가면 뭐든지 다 카테고리가 있어서 되게 찾기도 편하게 돼 있고 뭐 확인하기도 편하게 돼 있어서 그거 되게 유용한 사이트예요. 가끔 이제 뭐 교통경찰이나 뭐 버스나 그런 데서 본의 아니게 이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하면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모스르에 들어가면은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고지서가 있으니까 전자고지서가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고 네, 이게 이름이 안 보이는 됩니다. 게 좋겠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끊고 가시다. 예전에 우리가 왔을 때는 영어는 선택이었었어요. 그리고 영어 가르치는 유치원이 저희 홍보하기 딱 좋은 그런 데였는데 지금은 기본 필수를 가르쳐요. 영어를 안 가르치면 거의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죠. 요즘 필수는 한 코로나 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잡혔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4년 정도 됐네요.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사실 한국도 그렇잖아요. 대기자가 많아요. 국공립 유치원을 보내려고. 워낙 시설 요즘 너무 좋고, 수영장 있고 되게 크고, 선생님도 되게 잘 관리되잖아요. 시설도 되게 새 거고, 최근에 막 통합해서 지은 게 많거든요. 모스크바 내에는. 근데 사립유치원이 원래 더 좋았었어요. 그래서 밥도 잘 나오고. 요즘은 이제 근데 무료잖아. 거의 무료. 네, 많이 통합시키고 학교도 많이 통합시키고 현대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뭐 괜찮아요. 되게 좋아요. 시설도 좋은데 교육도 괜찮고. 네, 유일한 단점은 밥. 한국 사람에 비하면 밥이 좀 부실할 수 있는데 네, 밥 보고 충격 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막 유치원 기본적으로 보냈을 때 삼척반상 국밥 반찬 기본 3개 4개 디저트 나오고 이런 거랑 좀 비교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 기준으로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은 되게 잘 돼 있어. 그리고 잘 돼 있고 영어 수업이 일단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영유를 솔직히 요즘 같은 경우는 안 보내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 돈값을 못해 여기 지금. 혹시 뭐 자녀가 이제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골라야 된다. 여기 현지 학교에서 주변을 보면 이제 다
수준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그럼 어떤 갈등이 어떤 생겨. 게 어떤 뭐 수준? 퀄리티라던가 시설? 뭐 시설이라던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요 거기 학생들의 그 리뷰 같은 걸 읽어보세요. 거기서 이제 밥이 맛있었다 라는 그 학교를 보내세요. 유치원이나 어떤 교육기관마다 홈페이지가 있어요. 번호나 이름 쓰면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 리뷰가 나와 있어. 지역 리뷰도 있고 해당 홈피에 리뷰 쓰는 데가 있다면 거기 있을 것이고 되게 솔직하게 쓰시는 것 같아.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나?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리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현실적인 조언으로.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 나의 가치관은 좀 달라. 근데 리뷰를 보면 여기 나랑 조금 뭔가 통하는 것 같아. 난 이건 다 좋은데 내가 추구하는 건 아니야. 그럼 거기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리뷰 정말 100% 참고를 꼭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선생님에 대한 평가도 있어요. 그거 되게 좋아요. 여기는 지역 이동이 거의 없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렇게 쭉 살아서 선생님이 그 지역에 되게 좋은 선생님 있으면 다 알아. 엄마들이 되게 신기하게 그 선생님도 추천을 그 선생님도 안 옮기시는 거야. 지역사회가 잘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도움 많이 되죠. 특히 담임 선생님 결정됐을 때 좋은 담임 선생님 배정받으면 되게 좋죠. 엄마들 경쟁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 선생님으로 계속 가거든요. 4년이 편안합니다. 선생님 잘 만나요. 4년 동안 우리 아이를 나보다 내가 만약에 잠재우고 먹이는 건 30이야. 나머지 모든 70에 대한 교육, 인성, 성향, 재능 이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캐치를 되게 잘해주시고 훨씬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더 오랜 시간 같이 있고 4년 동안 얘가 성장하는 걸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 조금만 달라져도 선생님한테 되게 크게 보이는 거야. 학대경처럼.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 계속 성장하면서 보니까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굳이 말 안 해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반이 안 바뀌고 애들도 안 바뀌고 선생님도 안 바뀌고 그대로 4년 동안 같이 가니까 눈에 안 띌 수가 없어. 왜냐면 애들이 성장기잖아요. 사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잘 만나는 게 큰 복인 것 같아. 우리 아이도 그 큰 복을 받았죠. 엄청 감동받았죠. 그래서 내가 편했죠. 참 여기 자꾸 갑자기 학교로 넘어갔는데 여기도 병설 유치원 개념이 있어요. 이따 써줄게. 여기도 공립학교에 예비학부라고 해가지고 한국 나이로 7살 때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준비 과정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준비 과정을 1년 보내고 갔어요. 6살 때까지 사립유치원을 보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7살까지 졸업을 할까 아니면 어차피 학교를 보낼 거니까 동네 친구를 사귀어서 입학을 시키면 애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근데 사립은 좋은데 국공립은 솔직히 시설이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여기 내가 돈을 내고 다니고 여기 거의 무료니까 시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밥도 진짜 많이 차이 나서 포기하기가 좀 힘들었었어. 그쵸? 식사를 포기하고 환경을 포기하기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차피 옮겨야 되면 그 학교에서 배울 건데 친구를 사귀어서 들어가면 좋겠다. 정서적인 가치 비중은 좀 더 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했죠. 옮겨서 했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 외국인이라서 인터뷰 당연히 언어 수업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하니까 인터뷰 신청을 했었죠. 네. 인터뷰를 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입학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의 입학하기 직전까지 통보를 안 해줘.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거의 입학 전날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 전에 주는 경우는 정말 여유롭게 주는 경우인 것 같아요. 되게 초조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왜냐면 외국인은 우선순위 완전 열애했거든요. 빠져있거든요. 이게 거주 등록 기준으로 돼 있고 그 위치에 따라 다르고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게. 일단 자리가 나는 데는 무조건 받아주고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원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시 인터뷰를 신청해야 되고요. 테스트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자녀의 얼마나 러시아가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입학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유치원에서 들어갈 때는 어학이 조금 부족해도 돼요. 어차피 같이 배우고 수업을 막 본격적으로 할 때가 아니니까. 근데 2학년, 3학년 됐을 때는 조금 수업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학이 조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경쟁률이 높은 학교일수록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학구열이 장난 아니죠. 말을 못하지만 겪었어 우리. 네, 자료화면으로 넣어주세요. 어느 나라든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성적을 가진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건 엄마 마음이고 들어가지 못하는 건 내 아유 엄청 시키고 좀 특이한 게 있어요. 1학년 졸업하면은 우리나라는 되게 큰 행사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4학년 졸업할 때 입학 시간 되게 들뜨고 설레고 온 가족 와서 친척까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졸업식도 우리 맨 처음 갔는데 첫 졸업식이니까 되게 기쁘고 막 행복하고 막 부산스러울 것 같았는데 파티 분위기일 것 같았는데 그냥 와서 밥 먹고 헤어지는 정도도 안 될 정도로 되게 무난하게 와서 그냥 단체 사진 찍고 풍선 날리고 잘가 거의 이런 분위기로 흐지부지 그런 느낌으로 갔어. 그쵸? 졸업사진을 4개월 전에 찍었는데 앨범이 안 나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졸업식 날을. 초등학교 졸업식 날. 근데 청담동에서 찍은 줄 알았어? 졸업앨범 하지 않았어. 4개월 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약간 생소한 문화였었어요. 졸업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 근데 물어보니까 미국도 그렇대요.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크게 생각하는 졸업이 11학년 낮췄을 때. 그러니까 인생의 첫 입학과 인생의 한 번뿐일 수 있는 11학년 마치는 졸업, 요 딱 두 개만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해서 와, 중학교 졸업해서 와, 고등학교 졸업했어. 이제 대학 간 아이들만.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전산화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스닐스 꼭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모스루 가서 모스루에서 신청하고 모든 그 공교육 유치원도 모스루, 추가 수업, 뭐 여러 가지 취미, 레크레이션 그런 수업을 받고 싶어도 모스루에서 신청해야 되고 공교육 기준으로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하면은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스루를 통해서 가입이 돼 있으니까 전자전화 알림장 같은 거요. 선생님이 입력해가지고 메시라고 있는데 성적도 거기서 보죠. 예, 전부 다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를 찾아가거나 뭐 그런 건 거의 없고요. 핸드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얘가 몇 시에 학교에 들어갔고 몇 시에 나왔고 오늘 학교에서 뭘 먹었고 오늘 수업을 했는데 성적이 몇 점이고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저녁 6시에 알림이 다 들어옵니다. 오늘 뭐 숙제를 안 해가지고 뭐 3점을 받건 2점을 받건 여기는 매일매일 미니 테스트를 봐요. 미니 테스트에 대한 점수를 입력해 주시는데 2점이 최하점이죠. 그리고 3, 4, 5점, 5점이 만점. 한국으로 치면 100점. 그러니까 곱하기 20 하시면 돼요. 내가 2점 받았다. 그럼 곱하기 20 해가지고 40점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점이다. 그럼 곱하기 20 해서 60점. 그 다음 4점에서 5점. 이건 비슷비슷해요. 80점? 아니면 90에서 100, 뭐 이 정도인데 이날은 뭐 미니 테스트니까 한 개 틀려서 4점 받은 걸 수도 있고 하필 내가 그날 아는 게 다 나와서 5점 받을 수도 있어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4학년 때까지는. 그렇죠? 4학년까지는 예. 근데 2점을 계속 받으면 선생님도 스트레스, 애도 스트레스, 부모님도 분명히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그 다음 학업을 못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아이는. 2점은 일단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숙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했거나 아니면 엄마가 걔를 관리를 안 해줬거나 숙제 체크를 안 해줬거나 이거 부모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1학년 2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자기 스스로 잘 못한단 말이야. 누가 챙겨줘야 된단 말이야. 부모가 못 챙겨줘서 애가 2점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가 공부에 정말 관심이 아직 없어서 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선생님이 전화를 들어요. 계속 수시로. 2점을 받으면은 재시험의 기회를 주거든요. 다음 시험에 정신 차리고 뭐 숙제도 다 해오고 와서 5점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점수가 5점이 되는 게 아니라 2 플러스 5니까 3.5점이 되는 거예요. 평균으로 또 이렇게 입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5점을 받았는데 왜 5점이 아니야? 그 전에 평균 더 깎아먹어. 그래서 3.5면 참 애매해요. 왜냐면 그 전에 점수가 또 더 낮았어. 그러면 3.5면 4점으로 올라갈 수 있고 반올림을 해주거든. 여기냐? 여기 반올림을 해주면 3.6 하면은 나중에 점수가 할 때 4점을 나와. 막 근데 3.5 제일 애매해. 3.5 했다가 반올리면 안 됐어. 앞에 그 깎아먹었어. 그럼 3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이게 지금 잘 모르셔서 하는데 모를 수밖에 없지. 근데 나중에 여기서 학교를 보내신 가능성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점수 딱 받고 저희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아무튼 근데 여기 또 좋은 게 공교육에 1학년 때부터 영어 수업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수업을 가르치는데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여기 애들 보면은 의외로 이중국적자 아니면 부모가 국적이 다른 경우도 많고 다 러시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학년에 사실 1학년 때 뭘 배우는지 몰라요. 잘 배우는지 어쩐지 몰라.
2학년쯤 되면은 그래도 뭘 하는 것 같아. 3학년 때쯤부터 영어를 쓰고 싶어하는 애들, 꼬물꼬물거리는 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4학년 되면 러시아어랑 영어를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문장 내에 반은 이 러시아어로 쓰다가 뒤에는 영어로 말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영어 잘 해요. 4학년 이상부터는 자기 회화가 돼. 의사 표현 전도 영어로 다 해요. 기본적인 생활 회화는 되고 이제 심화 과정 아니니까. 근데 안 배우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되게 신기하죠. 네, 길에도 가다가 뭐 친구끼리 자연스럽게 애들이 러시아 말을 하다가 갑자기 영어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언어를 갑자기 변경해서 막 쓰는데 교차 언어를 막 네, 써요. 근데 막힘이 너무 없어요.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막 문법이 틀렸나 어쩌나 단어가 맞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이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 그런 거 안 따져. 솔직히 단어도 몇 개 가르친 게 없어, 학교에서는. 근데도 그런 거 상관없어. 우리는 어느 단어를 많이 알아야지 그 다음에 해야 할 준비가 돼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냥 일단 막 언제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문장 말하는 거에 거침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아이도 영어 과외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고 통화하는데 갑자기 영어를 중간에 말하고 있고, 어떤 때는 제가 러시아 말 잘 못하니까 이제는 러시아 어휘가 더 큰 거예요. 한국어 말보다. 한국 말로는 모르겠는데 러시아 말로 알아. 근데 우리 엄마는 러시아 말로 모르고 한국어는 알아. 이럴 때 갑자기 대안으로 영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엄마 영어로 이건데 그거? 저는 아는 거예요. 듣고 보면은 여기서는 제3국어죠. 그걸로 근데 이게 소통을 하는 거야. 러시아 영어 특징이 뭐냐면, 러시아 영어는 이제 한국 사람이 접하면 좀 이상해요. 왜냐면 영국 영어 발음을 영국 발음으로 갖다 쓰고 영국 영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백인이야 러시아 사람은 아닌데 그냥 백인인데 영어를 하는 거는 너 러시아 사람이지 그래요. 외국인인데 러시아 억양이 들어간 영국 영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의미해. 분명히 얘는 영어를 말하고 있어. 근데 나는 지금 러시아 말을 듣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억양이 세요. 그래서 이게 좀 억양 적응하는 데 좀 시간 걸려. 그래서 러시아 사람은 영어 못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내 귀에 들리는 거는 분명히 러시아 말처럼 들리거든. 근데 이 말하는 러시아 사람은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한국은 미국 영어를 배워가지고. 근데 귀가 적응되면 이게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연스러워져요. 영어를 잘해. 그리고 알면서 말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듣고만 있거나. 분명히 알아들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대답을 영어로 해. 영어 모른다고 분명히 자기가 말해놓거든. 그런 경우 있어. 어학 내는 거는 진짜 여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국제학교 굳이 안 보내도 될 것 같아. 아니, 올해 사실 한해서. 한국 학교가 있긴 한데, 여기도 한국에서 인가한데 유럽에 딱 유일하게 모스크바에 한국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6학년까지밖에 없어요, 교육이. 그래서 더 오래 계실 분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 학교를 보내거나 국제학교를 옮겨야 돼요. 국제학교는 학비가 비싸잖아요. 주정분들은 지원을 해주시지만, 그런데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 대부분 그런 학비가 부담돼서 러시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 지금 7학년이잖아요. 7학년 수준의 어학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학교 다녔던 애들. 그러면은 나중에 불리하지. 러시아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학년을 낮춰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쉬울 것 같은데 막상 또 여기 졸업이 반학기 빠르거든요. 한국보다. 그럼 결국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엄마 생각에 조금 뭔가 터지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거지 실제로는 큰 차이는 아니에요. 교육 얘기하다 보니까 한 편 더 나눠서 해야겠다. 왜냐면 학교가 전공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또 러시아는 이게 일반 학교가 있고 전문 학교가 있고 전공이고 약간 특수 목적의 학교가 있어요. 김나지움, 수제 애들, 타고난 애들 가는 애들 학교. 뭐 자기 뭐 이과든 뭐 예체능이든 서로 다 심화로 가는 그게 중등 과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나름 이 길로 갈 거다 정해진 애들도 있겠지만 재능이 발현돼서 그쪽으로 가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공부하는 별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4학년 때 졸업하고 많이 이렇게 다른 학교로 옮겨가거든요. 뭐 그런 게 한국에 없는 스타일의 학교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편에서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깜빡 됐습니다. 4개월 후에 만나진 않겠지? 그리고 네 이거 이게 또 학교 출입카드 예쁘죠? 출입카드고 이게 학생용이에요. 학생용인데 이게 모든 학교 모든 학년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림은. 근데 어쨌든 저는 학생용 카드가 옛날 거. 이건 학부모.
이건 학부모 출입카드. 학부모가 학교에 갈 일 있으면은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찍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등록할 때 누구의 부모님이 아이의 부모님인지 이름이랑 연락처가 들어가 있어요. 학교에 왔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전송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다 돼요. 몇 시에 학교에 어느 날 방문했다. 이게 다 찍혀요. 자동으로. 내가 기록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방명록 같은 거죠. 자동으로 모스루에 가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아이들 보통 등교를 시켜줘야 돼요. 여기는 12살까지. 그때 옛날에는 같이 찍고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부터 못 들어가게 해서 저도 쓸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학생 카드는 또 혜택이 있잖아요. 이거는 박물관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찍으면요. 이 아이에 한해서. 네. 네, 학생 할인 같은 거. 네. 학교에서 매점 같은 거 이용할 수 있고 충전해주면요 그걸로 이용할 수 있는데 하루에 얼마 쓸 수 있는지 제한을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 다 통제가 되니까. 네. 학부모 카드는 딱히 그런 혜택은 없어요. 돼가지고 막 애가 막 셋 막 이러면은 그 연동해서 교통 뭐 그런 거 할인 받고 막 그렇습니다.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해당 사항이 없어서. 써본 적은 없습니다. 예. 또 그때 다 모스에 가면은 다 있어요. 세세하게.